현재 문제에 초점을 둬야 돼. 현재 내 문제가 뭘까? 과거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괜찮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걸 현재도 붙잡고서 현재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려고 확인하려고 막 일부러 찾고 있어. 옛날에 뭐가 문제였었는데 라고 하고 지금은 괜찮아졌는데도 그걸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막 현재에서. 현재 문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거 가지고 현재 뭐가 분명히 문제인데 하면서 그걸 찾고 있어. 그래서 무조건 다 지우고 현재 내가 어려운 게 뭔지, 내가 스트레스가 뭔지, 고민이 뭔지, 이 현재 내 문제가 뭔지를 항상 보셔야 돼. 그래서 현재 문제가 없으면 신경 쓸 거 없어요. 특히 이제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 과정이나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어렸을 때 뭐 하나 붙잡고 현재는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거꾸로 뭘 문제 삼아서 그걸 풀려고 그래. 현재 내가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어. 그리고 거기에 문제를 초점을 둔다고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어디서 강의를 듣거나 뭐 누구로부터 얘기를 듣거나 뭐 해서 옛날에 뭐가 문제인데 여기에 매달릴 거 하나도 없어요. 현재 내가 문제가 뭔지. 근데 이제 현재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고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도 보지만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저항 없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라고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건 다 내가 살펴볼 점이 있는 거예요. 현재 나를 살펴봐야 돼. 나의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이걸 살펴보되 여기에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빠지지 말고 이것이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렵다고 하는 건. 감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내 스스로 뭐가 고민이다 그러면 내 내부의 정서가 있겠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공인이 시비야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화가 나겠죠.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상대에 대한 문제. 내 문제로는 안 봐요. 이 사람은 상대 문제로 보지. 내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아주 중요한 많이 비중을 두는 부분이 있어서 자녀 문제 따로 이렇게. 왜? 자녀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많이. 동일시가 돼. 이거는 동일시가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야. 이건 동일시가 돼. 예, 그래서 이건 따로 특별히 자녀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서로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서냐면 모든 정서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자연적으로 감정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감정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감정을 또 문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잘못된 거죠. 누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떠났는데 슬프다. 누가 함께 있다가 떠났는데 외롭다. 이건 너무나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느껴서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내가 삶을 개선하는 삶을 펼쳐가도록 인식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정서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죠. 어떤 감정이 문제가 되냐면 과도하거나 과민한 감정. 물론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둔감한 것도 있죠. 아예 감정이 둔감한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죠. 이런 사람은 본인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 다른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족이 문제, 친구, 너 내가 카톡 보내는데 답장 안 해? 그게 뭘 어때서? 둔감한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모르는 거예요. 둔감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둔감한 사람은 본인이 문제의식을 못 느껴.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의 피드백을 주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분명히 내 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둔감한 거, 과도한 거, 과민한 거. 요 정서일 때 이제 그걸 우리가 문제 삼아야 돼. 항상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과민하다고 느끼는 거. 이건 좀 과도하다고 느끼는 거. 이것들은 느낄 거예요. 요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감정이 포착이 됐으면 이것이 무슨 보통 우리가 큰 일을 보는데 일을 좁히면 상황이고 상황을 좁히면 장면이에요. 장면. 어떤 장면. 사진으로 찍는 한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장면보다 좀 큰 거. 이거는 좀 시간적인 경과도 포함이 된 더 큰 거.
이것도 물론 약간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될 수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의 상황. 요거는 사진 한 장 딱 찍는 장면이 있어요. 요것 중에서도 더 축소된 게 자극이에요. 사진 한 장 장면 중에 아주 특정한 자극이 우리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특정한 자극을 안 봐요. 왜? 이 자극을 보는 것과 내 감정을 보는 것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자극도 둔감화시켜. 이거 덮어버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데 날 비난했어. 비난은 자극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사람이 실제 한 말이 자극이에요. 아주 정교한 거예요, 자극은. 비난했다는 내 생각이에요, 자극이 아니야. 이거는 실제 자극이에요, 실제. 그 사람이 날 무시했다, 자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나를 눈을 흘겼는지 말로 너 그것도 없니? 너 그것도 모르니? 라고 말했는지 이게 자극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 이거를 포착해야 돼. 왜? 이 자극과 감정의 과도한 것은 패턴화가 돼 있어가지고 항상 어디에 가서 드러나게 돼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특정한 자극에 과도하거나 과민하거나 둔감한 감정이 나오는 이것이 되풀이될 때 이거는 항상 되풀이돼요. 이거는 계속 되풀이돼요. 인생 살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도 우리가 이거 그대로 보고 느끼기 어려워요. 왜? 힘든 감정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감정이고 두려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보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과 자극을 동시에 덮어버려. 그래서 기억을 안 나도록 만들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로부터? 수치심, 두려움, 아픔 이런 걸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두 개를 덮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웠다는 이유가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내세워.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있는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등장해. 이것을 우리가 또 식별해야 돼. 그래서 항상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그럴 때 이게 핵심적인가를 봐야 돼. 이게 진짜 근원적인 건가? 나에게 지금 현재 내가 불행하게 느끼는 것의 1차적인 것인가를 항상 의심하고 살펴봐야 돼.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건가? 이것 중에 이것도 있죠. 우리 아이 때문에 미치겠다. 근데 사실 내가 삶이 우울해. 죽고 싶어. 근데 저 아이가 표정이 시무룩해. 쟤는 표정이 왜 그래? 쟤 때문에 미치겠어. 사실 내가 우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핵심적인 건 덮고 저 아이가 저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려. 다른 걸로. 그리고 어디로 가? 뭐 홈쇼핑으로 간다든지 뭐 어디 다른 데로 간다든지 중독성 있는 것으로 간다든지 다른 것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어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나오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거야. 덮여 있어. 진짜 핵심적인 건 여기에 숨어 있는데 여기 요걸로 또 덮여 있고 요거는 또 요걸로 덮여 있어요. 요거는 요것도 하나씩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정은 항상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타나요.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기분 나쁘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나고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건 기분 나쁜 내가 영향받아서 떨어지는 게 있어. 내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내 존재가 아주 하락하는 것 같다든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어. 항상 이건 두 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두 짝으로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이 두 짝을 그대로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 말고 요것도 있어요. 요건 뭐냐면 이것을 내가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창피하게 느끼거나 두렵게 느끼거나 수치스럽게 느끼거나 뭐 해서 다른 정서로 또 덮여 있어요. 이렇게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막 내가 엄마가 나를 그래서 상처받는데 내가 자식이 아닌 것처럼 버려지는 느낌, 상처를 받는데 원망스러운데 이걸 원망하자니 내가 너무 부모님이 헌신적으로 고생하면서 날 키운 것 같은데
자식으로서 도리가 형편없는 아주 나쁜 놈 같다 해서 죄책감으로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덮으면 어떻게?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 부모의 은공을 아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 내 부모에 대해서 상처받고 화나는 감정들이 싹 덮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하나씩 맞아들여서 결정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 감정과 이 감정을 일으킨 자극을 찾아서 그것을 감추거나 도망가거나 방어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는 이 패턴은 끝나요. 이 패턴은 햇볕을 비춰주면 사라지듯이 패턴은 내가 두 눈 뜨고 이해하면 이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 내가 이걸 수치스럽게 느끼고 이거를 비난하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가 정면으로 수용하면서 보면 이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 햇빛 비치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이건 그냥 내가 두 눈 뜨고 이걸 명쾌하게 보면 이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패턴은. 다만 이 덮여 있는 것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인 것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로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내 문제로 있는 경우. 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대학원 가야 되는데 레포트도 하나도 안 썼다.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내가 그 다른 딴짓하고 있다. 나는 왜 그런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지 라고 나를 문제시한다. 이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 대한 기대와 나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감정하면서 그게 실망시킬 때 나에게 붙여진 인식이에요. 그 인식은 감정과 같이 가요. 어떤 감정? 부모님이 되게 실망스럽게 보는 거, 부모님이 나를 비난한 거, 부모님이 나에게 욕한 거, 부모님이 나에게 막 학대하거나 거부한 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가 나에 대한 감정과 인식으로 그대로 가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숙제? 괜찮아. 뭐 네가 숙제 안 한다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냐? 걱정 마. 숙제 안 하고도 아빠도 이렇게 잘 크고 그랬어. 그러면 굳이 숙제 안 했다고 그래서 막 비난하거나 막 전전긍긍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할 만큼 하고 할 만큼 못하면 내가 어떡하라고. 나는 어쨌든 지금까지 직장 다니고 뭐 어쨌든 살고 시간이 없고 놀았다?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직장 다니면서 뭐 근무만 해? 라고 나를 받아들이게 된다. 근데 그래, 아이고 직장 다닐 때도 내가 레포트 쓸 시간이 있었어. 근데 안 쓰고 지금까지 미루다가 난 미루는 사람이야.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아무리 고치려고도 안 돼. 라고 여기에 아무리 빠져도 안 돼. 이거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도 섞여 있어요. 실제적인 내가 레포트를 안 쓴 것에 대한 걱정과 이 심리적인 것이 섞여 있어. 항상. 실제적으로 안 쓴 거에 대한 걱정은 필요해요. 내가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데. 근데 이것이 섞여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섞여 있는 걸 분리해서 실제적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대학원 수업을 성실히 마치는데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을 빼내는 거야. 심리적으로 이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들어있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건 여러 가지, 내 문제가 이것도 있지만 내 문제가 부모로서 나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로서 내가 자식한테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이게 현재 거가 다가 아니라 내가 부모한테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아주 실망스러웠죠. 의식은 못하지만 그러면 난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되려고 상당히 과민하고 과도하게 어떤 역할이나 여기에 빠져있게 되고 아이한테 내가 조금 못해서 아이 낯빛이 좀 실망스러운 것 같으면 과도하고 과민한 감정으로 내가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좌절돼서 내가 상심됐던 그건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부모가 돼야지라고 해놓고 그것이 안 돼서 그게 합쳐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고 볼 때. 엄마로서나 학생으로서나 교사로서나 애인으로서나 사회인으로서나 직장인으로서나 나의 문제라고 볼 때 이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 섞여 있어. 나의 문제로 보기도 하고 상대 문제로 보기도 해요. 근데 내가 지배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나의 문제로 보느냐 상대 문제로 보느냐에서 그 과정이 다른 거예요. 상대 문제로 본다 그럴 때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봐야 돼요. 기대와 감정을 봐야 돼요. 다른 거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백날 거기에만 묶여도 소용없어요.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리 막 비난하고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기대를 했는지, 그래서 기대가 좌절돼서 무슨 감정이 있는지를 이거를 살펴봐야 돼. 내 감정을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대는 욕구, 소망도 들어있어요. 근데 기대가 좀 구체적이에요. 욕구는 보편적이고 소망은 개별적인데 기대는 특정한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해주기를. 소망은 좀 일반화되어 있고 욕구는 보편적이고 자, 그래서 기대가 좀 구체적이에요. 어떤 기대를 해요. 근데 그 기대도 얘기를 많이 안 했던 사람들은 모호하지. 그냥 기대를 본인도 몰라. 그래놓고 뭔가 기대가 충족 안 된 것만 알아. 그래서 감정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뾰로통해져가지고 뭘 원하는데 내가 뭘 안 해줘서 그래. 아 몰라. 근데 뭔가 기분은 나빠. 내가 기대를 나중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대도 덮여 있어요. 감정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야 돼. 내가 뭘 기대하는지. 왜? 이 기대가 섞여 있어요. 이전의 기대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가 내가 우리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 옛날 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민하죠.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 안 해요? 나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반화시켜서 거기서 딱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 보편적인 기대가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보편적인 기대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개인이 좌절되어 있는 이것들을 거기에 합쳐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걸 찾아서 빼버려야 돼. 보편적인 기대는 있어요. 그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숨어, 개별적인 기대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기대는 내가 실망스러워서 화를 내도 아이가 저항을 안 해요. 아이한테도 객관적인 피드백이 돼요. 근데 보편적인 기대 밑에 숨어있는 개인적인 기대가 들어가서 과도하게 나오면 왜 나한테 화풀이야? 이렇게 말해. 왜 나한테 화풀이야? 근데 보편적인 거 말하면 겉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돌아가서 그래, 아이고 내가 잘못하긴 했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상대에 대한 기대와 감정이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나에 대한 기대, 감정이 있어요. 요것이 내 안에 기본적인 어떤 지도처럼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요것이 있어서 요것으로 가는 거예요. 요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여기서 항상 문제가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충족시켜주는 기대를 안 해. 그러면 상대가 나를 충족시켜줄 기대. 그래서 내가 여기 뭐 과일이 있으면 내가 주도적으로 가서 내가 못 먹어. 그러면 옆에 친구가 내가 저 과일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못 먹어. 욕심쟁이 같아. 그럼 친구가 해서 갖다가 나한테 주기를 기대해. 근데 안 갖다 줘. 그러면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저 과일 좋아하는 거 알면서 친구가 하면서 여기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옆에 기대하게 돼. 항상 타인에 대한 것들을 내가 충족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섞여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이 사람에 대한 기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안 한 것을 여기 충족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에 충족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아쉬운 거, 내가 안 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주장 못하면, 내가 막 적극적으로 주장 못하면 이걸 꼭 주장해야 돼? 그럼 뭐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이쪽에 기대를 하게 돼. 이렇게 섞여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누구와 트러블이 있을 때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 나를 충족시켜주는지, 아니면 뭘 해달라고 주장하는지, 해달라고 말하는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내가 요청하는지, 내 기대를 말하는지, 내 감정을 표현하는지. 내가 지금 내가 감정을 표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내 감정을 표현 안 해도 적극적으로 보살펴주기를,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니 그 정도도 무관심해? 이 사람을 무심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정을 표현하면 그런 기대를 안 하게 돼. 내가 표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 상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거를 살펴보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감정을 표현 안 하고 기대를 요구 안 한다. 그건 부모와 관계에서 내가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거나 요구를 했는데 욕심꾸러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내 기대 감정들을 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투영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부모 탓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지향적인 상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속에 이미 현재에 들어와 있는 것이야. 이 부모 얘기한다고 과거 아니에요. 현재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비유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무를 딱 자르면 나이테가 있죠? 그 나이테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예요? 나무의 나이테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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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살 때 나이테가 있는데? 2살 때 나이테 있는데? 1살 때부터 쭉 그때부터 있었던 건데?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에 있는데? 현재 과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 회귀적 과거지향적 심리학이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만 초점을 둔다. 과거는 문제시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과거, 현재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미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어나기 전 임신에서부터 지금까지가 현재 생생하게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과거, 현재로 나누는 것 자체가, 과거 심리학, 현재 심리학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짧은 식견이에요. 우리 속에는 심지어는 DNA까지 이전 것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과거, 현재로 나눌 필요가 없어. 과거지향적인 심리학은 우리는 지향한다.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현재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 현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다룬다고 해서 과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저장되어 있는 현재 그 나를 보는 것이에요. 돌아가신 엄마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신 아빠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DNA, 그 인식을, 그 지도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를 무엇으로 바꾼다? 이 감정이라는 본드로 그 지도 속의 인식과 행동의 어떤 패턴과 감정과 욕구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그것이 본드라고 하는 시멘트, 이 정서라고 하는 본드와 시멘트로 단단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가 풀려야 그게 풀리지, 정서가 안 풀리면 그 본드는 해체가 안 돼요. 그 하나로 통합적인 그런 과거의 경험들은. 그래서 감정으로 시멘트처럼 뭉쳐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푼다는 건 뭐냐? 감정을 말해도 되고, 감정이 흘러나오는 감정적인 표현을 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거부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감정을 이해해야 돼. 이 감정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은 현재 건지 이전 것이 섞여 있는지, 요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내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기대, 감정을 갖는다. 이거는 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100억 재산을 물려받게 됐다. 아이가 공부 안 한다. 미치겠어요, 제 공부 안 해서? 네? 제가 공부 안 해서 미치겠어요? 내가 100억 재산을 물려받았다. 내가 갑자기 100억 재산을 물려받겠어. 모르는 건데 갑자기 몇 대 조상이 있는데 후손이 아무도 없어. 나에게 통보가 왔어. 100억 재산이 나한테 물려왔대. 근데 제가 공부 안 해서 미치겠다고, 기말고사가 언제인데 공부 안 해서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100억 재산 통보가 받았어. 그 감정이 어디로 가요? 지금도 미치겠어요? 안 미치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저 아이가 물건 좀 아껴 쓰고 옷도 뭘 또 사달라고 그래서 옷 못 사줘가지고 미치겠어. 자, 옷 못 사줘서 미치겠는데 화를 내. 너 왜 이렇게 낭비벽이 심하냐? 사치가 심하냐? 그 옷 아니면 못 입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엄마한테 옷을 내가 이거 입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사줬어. 학교 다닐 때 나만 그 패딩이, 롱패딩이 없었어. 얘가 엄마 나만 없어. 그러면 얘가 막 침울해하면 화가 나. 못 사주는 사람은. 사주면 괜찮아. 사줄 수 있어. 못 사주는 내가 괴로운데, 이 못 사주는 나는 어렸을 때 못 입은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감정이 처리가 되면 현재 내 못 사주는 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형편이 이래. 그러니까 이번엔 못 사줘. 네가 아쉽겠지만 네가 이해해. 혹시 우리 너도 용돈 아끼고 나도 모아서 사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가면 엄마도 사주고 싶지. 그래서 막 울면서 화내면서
그거 꼭 있어야 돼. 이거 있어도 되잖아. 그러면서 막 속에다가 바렐레 입으면 안 춥잖아. 패딩 없어도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야. 이게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다가 100억 재산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막 사주잖아요. 그 내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외적인 것이 뭐가 생긴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야. 100억 재산이 갑자기 날아가면 또 내 문제는 또 되풀이 돼요. 이거를 받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의 힘은 생각 때문이 아니에요. 이때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나에 대한 불쌍함이 있으면, 나에 대한 초라함, 불쌍함이 있으면 내가 얘가 사달라는데 못 사주면 나 자신이 엄마로서 초라하게 느껴져. 이 아이가 못 사는 이 얼굴 표정이 아니라 내 초라함을 건드리기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라함이 없으면, 초라함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초라하게 느껴진 감정이 없으면, 초라함은 뭐예요? 참 차갑고 아프고 슬프고 그렇죠. 그게 없으면 그 감정이 여기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화가 이 초라함, 아픔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화도 안 나요. 그래서 이 감정을 그대로 내가 보고 이해하고 흘려버리면 그냥 현재 것에 하는 거예요. 애가 낭비벽이 심하다.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엄마는 걱정이다. 이런 피드백은 애한테는 도움이 돼요. 네, 현실적인 피드백, 실제적인 얘에 대한 감정은 이건 필요한 거예요. 안 돼. 너 저번에도 샀는데 그거 또 사? 2개 있을 필요가 있어? 엄마는 안 돼. 근데 이 안쓰러운 감정이 있으면요, 돈 있으면 사줘. 또 사줘. 그리고 이번이 끝이다. 그리고 또 엄마 나 우리 반에서 어떤 애는 3개가 있는데 난 2개밖에 없어. 그러면 막 화를 내다가 그래 가자 사자 또 사줘. 왜? 나의 그 안쓰러운 마음을 메꾸려고. 그리고 또 화를 내요. 너 왜 이렇게 사치가 심하냐고. 도대체 넌 몇 개를 사야 충족하냐고. 내가 사주고 내가 안 사주면 되는데. 내가 안 사주면 되는데 안 사줄 수가 없어. 왜? 어린 내가, 그늘진 내가 여기서 자꾸 충동질 하거든요. 사주라고. 사주고 화내고 얘는 어쨌든 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을 못 키우는 거예요. 응? 자기 조절력.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공식이에요. 이 패턴을 못 벗어나, 우리가. 이 패턴을 못 벗어나. 우리가 이 패턴을 계속 되풀이 사는 거예요, 삶을. 그러면 이 되풀이 사는 삶을 다른 사람이 바꿔줄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바꿔줘요. 우리 몸은 의사한테 맡겨도 마취시켜서 의사 마음대로 수술하지만 심리적인 건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 이 마음에 대한 건 내가 하지 누가 절대로 못 해줘요. 근데 몸에 대한 것들은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수술하고 마취하고 뜯어내고 자르고 막 꼬매고 하지만 이 나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나라고 하는 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못 해줘.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절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잠깐 덜어준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 곁에서 계속 호스 끼우고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런 관계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문제 하나도 안 보고 내가 우울하면 여보 달려와 그러면 막 와서 여보 왜 그래 호스 끼고 이 사람이 계속 생존하도록 호스 끼고 달리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하려고 그래. 그래놓고 외부의 것들로 호스로 다 연결해서 내 생존하려고 해. 식물인간이죠. 이 호스 끊어지면 못 살아. 그래서 이 호스 끊어지면 다른 호스를 빨리 대야 돼 막. 내 스스로 뭘 하려고 안 해. 내 마음은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해줄